제가 그때 5학년 담임 교사를 맡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전부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맨 끝자리, 창가 쪽 맨 끝자리였어요. 딱 봤더니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 보이는 수학 문제집은 5학년 문제집이 아니고 중학생들이 푸는 문제집.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것이 이 친구가 사실 이 수준으로 보자면 중하의 성취 수준을 보이는 아이였거든요. 조금 안타까웠어요, 사실. 얘가 이걸 잘 이해하면서 풀고 있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초등학생이 왜 중학교 문제집을 풀고 있었을까요? 뭔가 뒤처지는 기분이. 고등학교 거를 한 몇 바퀴씩 도는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조금 불안하긴 해요. 고2, 고1까지 하고 있습니다. 좀 조급해지죠. 제 친구들은 그렇게 빨리 나갔는데 지금 저는 중학교 것도 안 들어간 상태니까. 선행을 가장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 저보다 선행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다 보니까 이제 분발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좀 질투도 나더라고요. 학원에 입학할 때도 시험 보고 떨어지면 못 들어가는 학원들도 있잖아요. 전 지금 그런 학원을 탈락할까 봐 무서워가지고 못 가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학원에 좀 길들여진 것 같아서 학원 다니면 중간은 가지 않을까. 학원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공교육이 조금 잘 따라가려면 조금의 선행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학교 가도 일단은 아무것도 안 다지고 가는 것보다는 나는 얼마 이상을 사교육에 쓰지 않겠어 라는 다짐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아이만 뒤처지지 않으려면 사교육과 선행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었죠. 2023년 사교육비는 27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초등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빨라진 선행 시간표. 다른 아이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시작하기 위해 사교육을 받는 나이 또한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불안 심리를 이용해 사교육 시장은 끊임없이 진도를 부추기고 부모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저도 주변 어머님들 얘기를 자꾸 들으면 귀가 팔랑거리고 불안해지니까. 어쨌든 들리잖아요. 뭐 대치동 애들은 초등학교 때 어디까지 한다더라. 뭐 과학고나 영재고 준비하는 애들은 어디까지 한다더라. 내 아이가 좀 더 처진다는 얘기를 들으면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6살, 7살이랑 같이 봤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보다도 점수가 낮았어서 사실 조금 내가 너무 늦게 했나? 너무 늦었나? 약간 불안하기도 했고 더 일찍 시작했었어야 되나라는 그런 후회도 좀 있었고.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학은 조기 선행은 물론이고 초등 5, 6학년 시기에 가장 많은 선행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어 역시 유아 영어 학원의 인기가 이어지고 중학교 이후 입시 공부 확보를 위해 선행 시기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죠. 점점 더 빨리 돌아가는 선행학습의 쳇바퀴. 빨라지는 학습 시기만큼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걸까요? 그 효과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중학교 1학기 거를 하고 있어요. 중1 거 이해 못했는데 계속 중1 거 하라고 해가지고 선행을 하고 있어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거 복습을 하고 중학교 1학년 2학기 걸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거까지 왔어요. 이제 곧 2학년 1학기 선행이 끝나가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거요. 중2학교 2학년 1학기 거 정도 나왔어요. 3학년 1학기 거는 살짝 이제 배웠고 중학교 3학년 1학기랑 2학년 2학기 같이 나가고 있어요. 기본기를 점검하는 1교시, 사고력이 필요한 2교시, 각각 40분씩 두 차례 시험을 치르는데요. 참여한 학생들은 현재 수학 선행을 하는 초등학교 6학년 41명입니다. 시작 전부터 우리 학생들 조금은 긴장한 모습이네요. 자, 그러면 시험 시작할게요. 11시까지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많은 학생이 중학교 과정의 수학을 선행한다고 합니다. 과목의 중요도도 높고 미리 한번 봐두면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죠. 과연 생각하는 것만큼 수학 성적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시험이 시작된 지 23분째. 처음으로 시험을 마치고 나가는 학생이 있네요. 잠시 후 하나둘씩 문제를 다 푼 학생들이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시험이 쉬웠던 걸까요? (11시) 시험 종료 시각. 대다수의 학생이 시험을 조기에 마쳤습니다. 학생들 표정이 밝은 걸 보니 1교시 시험 제법 잘 본 것 같네요. 아까 1교시 전보다 분위기가 엄청 좋아졌네요. 쉬는 시간에 친구들 오늘 다 처음 본 거 아니에요? 네. 되게 친해졌나 보다. 쉬웠다는 사람. 그래서 더 분위기가 지금 좋아진 것 같은데. 자, 먼저 시험지 아까처럼 뒤로 넘겨서 뒤집어 놓고 일단 기다릴게요. 아니, 시험은 이제 이게 2교시가 마지막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12시까지 2교시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그 기분 그대로 2교시까지 이어가며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아이들 표정이 어쩐지 진지하다 못해 심각해 보이기까지 하네요. 지금 뭔가 잘 안 풀리는 걸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시험 종료 10분 전입니다. 시험 종료 10분 전입니다. 아직 한 명도 먼저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 교시 문제가 다소 어려웠던 걸까요?
시험이 종료되었습니다. 모두 쓰던 필기도구 내려놓으시고 맨 앞장으로 펴서 잘 놔둬주세요. 잠깐 자리에 앉아 있을게요. 1교시와는 사뭇 다른 풍경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바로 나가고 싶었어요. 제 인생에서 최고로 어려웠어요. 2교시는 아예 다 못 풀었어요. 좀 대다수를 못 풀었죠. 절반. 네. 제가 한 게 뭔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많이 실망했어요. 1교시에는 그게 되게 쉬워가지고 2교시도 쉬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와, 이건 진짜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조금 슬펐어요. 학생들이 1교시에 비해 2교시가 어려웠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문제 수준 자체는 1교시와 2교시 모두 그렇게 아이들이 어렵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교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이들이 단답식이나 배운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풀 수 있는 어떤 선다형 같은 익숙한 문제 형태라면 2교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왜 그렇게 되는지 말로 설명해야 하는 어떤 서술형이나 논술형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문제 형태고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은 문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마 1교시, 2교시 문제 점수 차가 굉장히 벌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두 개 정도 틀려서 95점? 2교시는 조금 어려워서 좀 못 푼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한 40점에서 50점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40, 20점? 못 푼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95점에서 100점? 2교시는? 한 10점에서 30점 정도까지. 100 정도? 2교시는? 50. 1교시 시험은 100점 만점에 저건 한 80점은 넘을 것 같은데 2교시는 50점도 못 넘길 것 같아요. 기본은 한 80점, 90점, 100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심화는 한 20점, 30점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1교시와 2교시가) 모두 끝나고 바로 채점을 해봤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1교시) 평균은 80점대, (2교시) 평균은 25점대로 2교시 평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또 1교시에서는 평균 이하의 점수도 꽤 눈에 띄었습니다. 1교시에 100점을 맞았는데 2교시의 점수가 낮다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단순히 답을 맞힐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풀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못하는 거죠. 조금 가벼운 학습,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수학 겉핥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이거를 배워서 대충 내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는 아는 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만 활용된 형태가 주어졌을 때에는 이제 대답을 못하는 거죠. 저는 선행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내가 알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게 구해야 하기 때문에 라고 적은 아이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제대로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할 수는 있지만 왜 그렇게 구해야 하는지는 설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들께만 시험 점수를 공개했습니다. 뭘 푼 거야 이거? 뭘 푼 거지? 어떻게 푼 건지? 생각보다 낫네요. 우리 아이가 기본은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본을 못 따라갔나? 네. 조금 충격. 제가 생각했던 기대보다 많이 낮아요. 이거 만족할 수 없는 점수인데. 열심히 더 열심히 해야 지도를 해야 되겠네요. 되겠다라는 생각. 네.
현타가 왔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걸 계속 이렇게 가도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항상 어떤 딱 그 벽이라는 게 저도 느껴져요. 아이가 요 정도 수준까지는 해결해낼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아이가 힘들어하는구나라는 게 매번 계속 보여왔거든요. 이 질문 기억하십니까? 부모님들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과감하게 그만둘 것 같다가 30.3%, 자녀의 의견에 따른다가 28.5%,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계속 시킬 것 같다가 24.2%, 효과가 없지만 불안한 마음 때문에 시킬 것 같다가 17%, 계속 시킬 것 같다가 41.2%가 나왔는데요. 왜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선행은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진도를 예를 들어서 1학년 것까지 했다, 2학년 것까지 했다, 3학년 것까지 했다가 명확하게 눈에 보여요. 근데 현행은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제로는 깊이가 깊어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커지고 조금 하다가 깊이 있게 못 들어가고 바로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서 진도 나가면 1학년까지 끝냈다, 2학년까지 끝냈다, 이게 되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게. 초등학교 애들이 빨리 선행해가지고 3번씩 4번씩 코스를 겪어서 성공했다. 100명이 그랬는데 100명이 성공했냐? 저는 10% 안 된다고 봐요. 성공한 아이들이 90%는 다 망해요. 근데 언론에 뜨는 애들은 다 성공한 애들만 뜨는 거죠, 사례로. 학원의 본질은 잘하는 친구들을 더 잘하게 해주거나 현상을 유지해주는 이제 그런 건데, 농담 삼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적은 상위권이 내주고 중하위권은 학원의 운영비와 선생님들 그런 급여를 담당하고 있다고. 모두가 똑같은 성과를 낼 수는 없는데 무엇이 우리를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걸까요? 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1교시에는 높은 성적을 받았지만 2교시에는 낮은 성적을 받아 편차가 심한 학생이었는데요. 하온입니다. 지금 복습 중인데 원래 중학교 2학년 1학기를 끝내고 이제 2학기로 넘어가려는데 선생님이 복습을 한 번 더 하자 해서 중학교 2학년 1학기 처음부터 지금 복습하고 있어요. 일단 그 숫자의 크기를 비교하려면은 지수를 다 똑같이 일치시킨 다음에 열심히 하는 하온이가 아빠도 대견하고요. 순서대로 초등학교 한 그 저학년 때부터 하온이가 이제 수학에 좀 어려움을 느꼈을 때마다 제가 이제 질문했을 때 이제 좀 답변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보상도 해주죠. 얘들아 이제 게임하자. 아빠가 세팅 다 해놨으니까. 동생은 신났네요. 알지 얘들아, 1시간만. 응, 하랑아 뭐 할까? 펜슬? 1시간. 저희들 어렸을 때 보면은 뛰어놀고 재밌게 놀 때인데 이렇게 대치동에 와가지고 고생을 하는 걸 보니까 이른 나이에 조금 약간 숨통이 너무 막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하온이 마음은 아빠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더 컸어서. 왜?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다른 애들은 지금 공부하고 학원 가고 있을 것 같아서 약간 나중에 중학교 가서 뒤처지면 어떡하지 생각이. 그 지난주까지만 해도 굉장히 재밌게 저랑 같이 했어가지고 지금 갑자기 마음속으로 계속 그 생각을 하는데 아빠는 당황스럽습니다. 재밌어하는 줄 알고 있었고. 저는 교육 채널 보고 있습니다. 교육 채널이요? 네. 고등학교 가서 얼마나 힘든지 주로, 그리고 학원을 선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예, 요즘 뜨거운 감자여서 특히 수학 같은 경우
지금은 세상이 정말 좋아져서 정보의 바다예요. 온 가족 동상이몽. 하온이네는 긴급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지금 하온이가 수학을 일주일에 세 번을 나가고 있고 한 번 갈 때마다 한 세네 시간씩을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수학 학원을 더 추가하게 되면 하온이가 혼자 공부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그건 좀 좋지 않은 방법 같다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 저게 문제가 좀 쉬웠고 저 살짝 난이도만 높이면은 바로 무너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실력을 쌓을 수 있을 만큼 학원을 다닌 그다음에 실력이 쌓이면은 제가 알아서 공부를 하면서 빽빽하게 타이트하게 매일매일 다니고 있잖아 현재조차도. 근데 여기서 학원을 더 늘리면 하온이가 번아웃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 어떤 애는 학원 숙제 때문에 4시에도 잔다 했는데 저 정도면은 좀 낫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이제 하온이가 좀 공부에 대해서 흥미를 잃게 되고 번아웃이 될 게 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엄마 역시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지 뭐 그러면. 아빠 콜 학원 하나 늘립니까? 대신에 이제 다른 학원을 좀 이렇게 줄여나가면서 문제를 좀 많이 풀고 그 원리까지 정확히 알아내서 쉽게 빠르게 이렇게 풀어서 어떻게든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수학학원을 하나밖에 안 다니고 있어서 수학을 좀 더 늘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학원에서 준 시험 봤는데 점수가 만족스럽지 않게 나와서. 그래도 든든하지 않아 오나? 엄마 아빠가 나름 고민도 해주고. 레벨 테스트 계속 다니다가 나의 실력이 너무 못 미친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상처를 받는 것도 걱정이 되긴 하거든. 하원은 어때? 옆에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으쌰으쌰해서 가는 편이야? 아니면 기가 죽어서? 첫 번째. 좋다. 자녀의 공부는 많은 부모에게 마치 풀 수 없는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그치, 선행이 전혀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지. 어느 정도 필요한데 과도하게만 안 하면 되는 거지. 고등학교 거까지 다 나갔는데 정작 현행을 잘 못하면. 고민이야. 맨날 유튜브로 보는 게 그거야. 내 아이가 과연 선행을 쭉 뺀 다음에 도돌이표로 올 것이냐. 차근차근 빽빽하게. 처음에는 바로 대치동으로 오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었는데, 근데 이제 지인 중에서 어차피 교육에 관심이 있으면은 바로 최상급 학군지로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조언을 해줬고, 처음에는 그 조언을 듣고 나서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바로 너무 빅 점프를 해서 가는 건 아닌지 이런 부담감은 좀 컸었는데. 학군지로 이사했지만 고민이 끝나는 건 아니었죠. 전화 상담을 받아보니까 기본기가 많이 없고 부족한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저학년 친구와 같이 수업하는 반을 권하시더라고요. 대치동 와서 이 정도로 선행을 많이 나가는 곳인 줄 파악 못하고 그냥 왔기 때문에 저도 조바심이 나긴 했어요. 하온이는 잘 적응했을까요? 일단 네, 적응한 것 같아요. 다만 아이에게 맞는 학원이 어딘지 계속 찾아줘야 되는 게 제 임무인 것 같아요. 특히 수학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EBS를 찾아주셨을까요? 고민 많습니다. 고민이 많습니까? 네. 하온이가 생각했을 때는 뭐가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생각을 하는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럴까? 그냥 안 풀리면은 짜증나요? 대충 10분 정도 생각하다가 그냥 다음 문제로 그냥 넘어간.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풀이에 대한 어려움을 털어놓는 하온이. 너 테스트 받았었잖아, EBS에서. 그치? 그게 딱 기준이 딱 그거야. 안 풀리는 거를 힘들어해. 안 풀리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니까 지금 요 기본 개념까지는 되는데 좀 생각하는 문제에서 많이 힘들어지는 거거든. 김포에서는 아직 6학년 진도였는데 고등학교 진도 나가는 중이네. 이게 훑고 있는 거야, 얘네들이.
그래놓고 어머니 이렇게 훑어버리니까 선행학습을 이렇게 엉망으로 하니까 애가 조금이라도 응용된 문제를 못 풀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 선생님 우리 애는 아직 심화과정 안 들어갔어요. 이래. 심화과정을 들어가면 심화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닌데 수학 공부를 안 한 건데 고민을 안 한 건데 학원을 안 다녀서 그 코스를 안 밟아서 수학을 못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전 국민이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냥 이상해진 거예요. 아무도 수학 공부를 한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냥 생각 많이 해보면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게 수학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아요. 뭔가 독특한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내가 시골에만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대치동에만 가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 그게 아무리 설명해줘도 지금 이상하게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5학년 때 대치로 넘어오고 나서 상대적으로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수학에 기가 좀 죽은 느낌? 좋아하는 방법은 점수만 잘 나오면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 점수 잘 나오는 방법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습 방법을 좀 바꿔보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것처럼 지금 레벨 테스트 예약한 거 다 취소하시고요. 어머니 잘 이 들으셨죠? 정도면 된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때 하는 거지 현재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생각하는 연습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레벨 테스트 100번 해봤자 어렵게 되면 당연히 못 풀 거고요. 그거 가지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아이가 저녁 먹고 있는데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근데 결국엔 엄마 저 수학 학원 하나만 추가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은이가 직접 추가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아이가 머리를 쥐었다면서 나는 바본가 봐, 멍청인가 봐, 이렇게 안 풀려 굉장히 슬퍼하는 거예요. 정상입니다. 그게 다 풀리면요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요. 정말 그게 다 풀리면요 학원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학원이 다 되는 게 아니라 학원은 아무것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학원에 대한 그 만능주의를 없애셔야 된다니까. 학원은 아무것도 만들어주지를 못해요. 대부분은 자정작용이라 그러잖아요. 스스로의 힘으로 풀려요. 내가 지금 선행학습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정복할 때 필요한 시간은 어차피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를 끝내고 잔다라는 느낌으로 네 스스로가 자기주도학습 그러잖아. 하원이 스스로가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되게 괜찮은. 하온이 같은 경우는 딱 하나 그냥 공부하는 방법, 수학 공부가 뭔지를 약간 오해하고 있었던 측면이 많이 강해서 공식을 아는 게 아니라 문제 풀이 방식을 아는 게 아니라 온전히 아는 거. 왜 그런지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능력. 최소 공배수의 개념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2와 8의 최소 공배수는 니은자를 그려서 4, 32, 4, 2, 8 여기 있는 게 최대 공약수, L자로 곱하면 최소 공배수. 이걸 개념 그리고 끝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왜 L자로 곱한 게 최소 공배수가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 나중에 지수 로그를 배울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약수 배수의 개념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니까 생각이라는 걸 시작할 수 있거든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는 거지 최대 공약수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개념은 그거예요. 그게 완벽해져야 되는데 보통은 선행학습을 하면서 그 작업을 50%, 70% 정도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이 됐을 때 자기는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구멍 뚫린 건 스스로는 인지를 못하니까 점점 어긋나는 거지. 아, 나는 응용력이 없나 보네. 왜 안 그러지? 아, 심화과정 수업을 안 들어서 그런가 보네. 심화과정 어디 뭐 대치동에 가서 또 들어야겠네. 계속 그런 식으로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후에 그때부터 수학 공부하면 돼요. 컨설팅을 한 이후에도 엄마의 불안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리 잡아주기. 성향 파악하고 오는데 나는 그냥 왔죠. 대치? 좋은가 보다. 2개월마다 설명회 처리 오거든요. 2개월마다? 네. 분기가 2개월마다 또는 3개월마다. 그래서 그 홈스 속에 내가 잘 중심을 잡아야 될 필요는 있어. 다 들을 필요는 진짜 없거든. 학업의 끝이 대학 입시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쟁 사회에서 부모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정승재 쌤이 학원 설명회 그만 다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마냥 불안해요. 대치동 왔는데도 왜 불안할까요? 학원이 이렇게 많은데 맞는 학원이 어딘지 뭐 다 다닐 수도 없고 앞으로도 얼마나 다녀야 될지
네,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엄마들 다니는 학원 없나요? 학교에서 배우기 전에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시험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학생들의 1교시 답안 채점표입니다. 사실 문제에는 6학년뿐만 아니라 5학년 영역의 문제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5학년 문제의 오답률이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2교시에도 5학년 영역의 문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정답을 맞힌 학생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미 배운 내용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오 5학년 문제도 그렇게 잘 맞추지는 못했어요. 사실 근데 5학년에서 배우는 수학 교과의 내용이 중등 교과랑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단원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지금 5학년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라고 했을 때 물론 다 맞은 친구들도 있지만 그중에 절반 가까이를 놓친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까먹어요, 애들이. 그래서 다시 기본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또 기본, 근데 또 까먹어서 또 기본. 이렇게 하다 중학교 올라가서 시험을 봤을 때 한 60, 70점밖에 안 나오고 어려운 문제 하나도 못 풀고 이 상황이 반복이 되는데 지역과 상관없이 선행이 집착하는 부모님과 학생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고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 비율을 봐서 전국에서 절반? 5학년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내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을 놓치고 갔다. 그러니까 빈틈을 채우고 가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학생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니 너 보고 싶은 거 봐. 근데 어디 있어? 인사이드 아웃이? 인사이드 아웃 이거. 엄마는 이거 재미없던데. 또 엄마는 보지 않네. 너 너무 엄마한테 심한 거 아니야? 엄마 핸드폰 보시면 되잖아요. 그치. 엄마는 핸드폰 못 겠는데. 용석이는 1교시에서 100점을 받았고 2교시 성적도 최상위권입니다. 여기에서 하면 이 내용이 좀 괜찮은데 저거 이걸로 하면 약간 유치해진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치. 그걸 어떻게 다 표현해내. 예전에 너무 많이 다녔죠. 아이가 병설 유치원을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그 방과후를 시키지 않고 제가 사교육을 데리고 다녔어요. 발레, 수영, 미술 이런 것들. 그게 이어져서 태권도도 해야 되고 스피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한꺼번에 그 논리도 해야 되고 도형도 해야 되고 사고력 수학도 해야 되고 12개 하루에 3개씩 15번 거기다 주말 체험 이런 식으로 바빴죠. 학원 스케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틈을 분단위로 쪼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걸 제가 해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서 가방도 바꿔줘야 되고 가방 바꾸면서 간식도 싸가서 먹여야 되고 그 픽업할 때에는 그 차 안에서 저녁밥을 먹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어요. 최고의 피크는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4학년 때? 3, 4학년 때. 3, 4학년 때는 15분 간격이었어요. 실제로 몸이 되게 버거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그때 친구들이랑 놀지 못했던 것들이 나중에 정서적으로 좀 힘들었던 것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건 네가 정하는 거지. 엄마가 늘 얘기하잖아.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네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지는 거야. 엄마도 과거보다 많이 달라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용서가 시계 봐봐. 하지만 싫은데.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죠. 그럼 네가 해야 될 일인 거잖아. 그거는 집 공부도 거의 없는데 학원 숙제마저 하면 어떡해. 시간 많이 남았잖아. 남아있는데 자꾸 밀리면 너만 힘든 거야. 내가 힘들면 되잖아. 엄마가 이걸 끄는 걸 도와줘야 될까? 아니. 엄마 지금 3 세고 도와줄게. 아니 그래 협박은 좀 아니지. 여기서 할 거야? 안에서 할 거야? 안에서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집중 듣기는? 뭐부터 할지는 결정했어? 아침에 했잖아. 아침에 했어? 근데 왜 체크 안 돼 있어? 어쩔 수 없는 공부 잔소리. 체크해줘. 투들이 그날 할 엄마가 거. 사주셨는데.
자기가 쓰게끔 만들어요. 네, 그냥 한 일주일치 정도 한 번 써놓고 한 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쓰지. 그래서 다 하면 체크하고 반만 하면 반만 체크하고. 근데 스스로 쓰게 해요. 예전에는 어렸을 땐 제가 써줬어요. 아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앞에 저렇게 체크하면서 앞에 체크하고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된다. 지금 2분의 1을 했을 때는 하나만 체크가 되겠었어요. 그게 데드라인이죠. 네가 일요일까지는 이건 다 끝내야 한다. 그리고 시간은 이제 이 안에서 네가 알아서 써라. 엄마의 이야기에 책상에 앉아 공부를 시작해보지만 용석이도 마음이 복잡합니다. 이거 하고 한자 하고 영어 단어도 해야 되고 그 또 과학이 숙제 있던데 월요일까지라 끝내야 되고 오늘. 근데 내일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끝내놓는 게 좋고 몇 가지가 있으면 그거를 남은 날짜에 다 쪼개가지고 하는데 얘 또 중간에 변수가 있으니까 엄마 그냥 한 번에 다 최대한 많이 다 끝내라고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저보고 조절하셨으면 그냥 관여 안 하시면 좋겠는데 자꾸 이거 해야 되지 않냐 저거 해야 되지 않냐 그러시니까. 아 분명히 자유를 주신다고 한 건데 이게 자율이 맞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또 어떨 때는 이거 뭘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조언을 구하고 싶은데 너가 알아서 해 이러시고 때마다 자꾸 그러시니까. 용석이가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집중하는 사이 엄마의 점검도 다시 시작됩니다. 그 문해력 엄마가 마지막 너 오답한 거 체크할게. 아니요. 왜?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왜 그래? 너무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많이 틀렸냐고. 몰라요. 이거 오답한 거 맞지? 네. 지금 하지 말아달라 했잖아요. 해야지. 미룰 순 없잖아. 미루지 않고 있다가. 그게 미루는 거야, 아들아. 미루는 것과 있다가는 달라요. 지금은 제 말을 거의 안 듣죠. 이제 자기 주장을 좀 더 하려고 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제일 많이 민감해하는 게 자기를 아기 취급한다. 그리고 본인이 아는 걸 모른다는 식으로 가르쳐 주려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같은 경우에는 좀 엄마한테 지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많았었어요. 너 반지의 사춘기가 찾아온 걸까요? 요즘 들어 부쩍 엄마의 말에 반감을 드러내곤 한다는데요. 왜? 뭐하고 비슷했어? 그냥 판타지 자체가 세계관 비슷해요. 네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럼 대표하는 게 또 뭐인데요? 뭐인데요? 엄마한테 덤비지 말고 엉키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가. 그러니까 대표하는 게 또 뭐있냐고요. 엄마가 말을 안 하는 건 상대를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알지? 상대하면 지니까 안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맞는 것 같은데. 이 아슬아슬한 대화 속에서 용석이의 진심은 뭘까요? 공부할 때 좀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또 제가 학원 같은 게 너무 싫다 하면은 그래도 그걸 좀 조절해 주시려고 하시긴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도 엄마 아빠는 꼭 이거를 꼭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걸 꼭 빼고 싶어도 못 빼가지고 좀 힘들 때가 많아요. 너무 힘든데. 다 제 마음대로 되진 않아요. 사실 용석이도 조금은 힘들었던 모양인데요. 용석이네 가족이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우리 가족을 물고기로 하고 도대체 왜 그럴까? 궁금한 아이의 속마음. 전문가의 도움으로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럼 이 엄마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야? 뭐 게을러, 부지런해, 뭐 요리를 잘해, 성격이 급해, 부지런한 물고기야. 또 이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야? 이 물고기의 특성이나 성격은 뭘까, 경서가? 육아의 진심? 육아의 진심? 육아의 진심이라는 게 어떤 거야?
엄마가 저 뒷바라지 진짜 엄청 많이 해주시고 뭐 안 될 때만 다 도와주시고. 그래서 지금 어떤 기분이 들어? 엄마 생각하면 용석이는? 감사해. 왜 한숨이 나왔을까, 용석아? 많이 엄마가 저한테 뭘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도 많이 못해드린 것 같아요. 용석이가 못해드린 것 같아. 사실은 엄마에게 많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용석이. 엄마가 저한테 투자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냥 뭐 기대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엄마 아빠 마음에 안 드신 것 그래도 같아? 그때 생각하면 좀 제가 버릇없게 군 건 맞으니까. 용석이가 어떻게 했는데 버릇없게 굴었다고 생각해? 엄마 아빠한테 막말도 하고 화도 내고 좀 얘 화나는 거잖아요.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됐어? 부모님이 용석이 위해서 많이 투자하고 노력하고 기대하셨는데 용석이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 부모님께 짜증도 내고 막말도 하고 화도 내게 됐는데 내 감정이 내 맘대로 컨트롤이 잘 안 됐어? 그러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속상함.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아이의 마음엔 더 깊은 상처가 남을 수 있습니다. 힘들 때 어떻게 했어, 우리 용석이는? 참았어. 없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이 참았어, 용석아? 응? 왜 그렇게 힘들게 참았어? 응? 참지 않아도 되는데, 용석아? 크게 소리내서 울어도 돼, 용석아? 힘들 땐 울어도 되는 거야, 용석아. 나 힘들어, 아빠, 엄마하고 얘기해도 괜찮아, 용석아. 용석이는 아직 아이잖아. 하고 싶은 게 많고요. 근데 남의 말을 잘 못 들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많으니까. 그래서 행동도 좀 커요. 제 공개 수업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수업은 너무 열심히 참여하고 제일 잘하고 있는데 항상 행동이 크다 보니까 뒤에서 엄마가 지켜보는 마음은 조마조마해요. 네. 똑똑하다는 얘기 많이 안 들으셨어요? 주변에서? 어렸을 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커가면서 주변에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우리 아이는 평범하구나.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다 해줬는데 뭔가 기대치, 내가 엄마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다고 우리 용서이가 눈물을 흘리네요. 모든 걸 다 해주셨는데 돈도 많이 들 텐데 투자도 많이 해주셨는데 비싼 학원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내가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데 죄송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우울해지시고 힘들어지실까 봐 걱정이 된다. 앞으로 점점 엄마 아빠 나이가 드시면 그래지실 것 같은 걱정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서 오히려 아빠 엄마가 용석이를 걱정하는 것보다 용석이가 아빠 엄마를 더 걱정하고 있어서 아이의 마음을 부모는 처음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자, 심리적 안정감은 아이의 집중력에 매우 이꼴이에요. 심리적 안정감이 되지 않으면 집중력이 매우 우수하다고 주변에 평가가 들어도 이 아이가 쓸 수 있는 집중력은 아니에요. 전국 1등 할 수 있어도 전교 1등, 할 수 있어도 반 1등. 용석이의 마음을 읽은 부모님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아이의 장점이나 강점을 제가 잡아주지 못했었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와닿았던 얘기가 케어는 많이 하는데 정서적으로 많이 보듬어주지 않았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반성 많이 했어요. 내용은 인지를 했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그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들으면서 이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잡힌 것 같아요. 일단 마음속에 있던 거 다 털어내서 좀 기분이 좋았고
엄마 아빠 방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또 제가 좀 힘들었던 게 다 극복이 될 것 같아서 좀 좋았어요. 아이의 공부에 진짜 필요한 것은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깊은 믿음입니다. 또 공부에서 더 빨리 앞서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시험에 참여한 학생들과 부모님의 생각의 변화를 들어봤습니다. 그냥 기계처럼 막 푸는 그런 게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선행보다는 지금 6학년 거 배우고 있는 걸 복습을 좀 많이 하고 왜 이럴까라는 걸 잘 안 한 것 같아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다 잘 암기하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다 까먹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행하는 걸로 돌아오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행에 대한 투자 시간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기본기를 조금 더 다져서 다시 복습 위주로 조금 더 아이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옆집 엄마 말을 듣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출발은 내 아이여야 한다. 다른 아이를 보고 너도 이거 아니고요. 내 아이가 이런 애, 우리 아이는 어느 자리가 맞을까? 저는 그건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아이의 공부. 무엇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이들은 저마다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걸음에 맞춰 믿고 기다려주기.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요?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할 수 없는 숙제. 속도가 아니라 깊이인데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 주도권을 주긴 주셔야 돼요. 6학년이니까 아직까지는 아버님이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은 자기 주도성이 핵심이지 사교육이 핵심은 아니야.